우성님, 사람이 작용이다. 이내님, 그다음에 은주님, 네, 보금님, 그다음에 지혜님, 현정님, 하나님.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되게 형식적이죠? 되게 형식적이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배웠던 게 현금 과목 좀 있는데 그 밑줄을 못 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72페이지 72페이지 자, 72페이지의 맨 위에 가로 5번 현금과 부족 있죠? 별표 좀 쳐주시고. 자, 얘는 일단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에 현금 있죠? 현금까지 밑줄. 첫 번째 줄에 현금 밑치고. 그 다음에 띄어서 밑줄입니다.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불일치까지 밑줄 치시고. 현금의 장부하고 실제가 일치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띄어서 밑줄. 일시적인 임시계정, 일시적인 임시계정. 일시적인 임시계정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결산 시부터 쭉 밑줄 치시면 되세요. 결산 시 보고되는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면 결산 시 12월 30일 현금과 부족 분기를 끊지 말라가 아니라 연도 말에 현금과 부족은 잔액이 0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었죠. 오해하지 말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좀 묶어주세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묶어주시고요. 거기에다 좀 적어주세요. 앞에 그 왼쪽에다가 좀 묶으시고 왼쪽에다가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 시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 시 그리고 3번은 현금 과부족이 기말에 발생 시 동그라미 3번은 현금 과부족이 기말에 발생 시 현금 과부족이 기말에 발생 시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적으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밑줄 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좀요. 다 밑줄 치면 돼요. 현금 부족, 과잉. 그죠? 여러분 둘 다 쓰는 말이었죠. 현금과 부족이. 현금 부족, 과잉액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한 후에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이 밝혀졌대. 우리 원인 밝혀지면 그 계정 버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해당 계정으로 대체한다. 맞죠? 원인 파악하면 우리 어저께 이자를 8만 원 네, 우리가 받은 걸 확인했다 해서 현금으로 빼버리고 이자 수익 적었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네, 얘도 두 줄 다 밑줄, 마감까지 밑줄입니다. 불일치 원인을 결산일에 가서도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으면 현금 부족액은 잡손실이라는 계정과 없었죠, 여러분들. 부족하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앞에가 계정 과목이고 잡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차변액, 과다액은 자비익, 영업의 수익 계정 대변에 대체되고 현금 과부족 계정을 마감까지.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 단기 중에 발생했으면 현금 과부족 분기를 12월 31일 날 끊고 자비익 잡손실 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두 줄 다 밑줄입니다. 중요하죠? 두 줄 다 밑줄 좀. 자, 결산일 현재 실제와 장부상의 현금 차이를 발견했다면 이게 현금 과부족이 기말에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밑줄 좀요. 현금 과부족 계정 사용 안 했죠? 어차피 현금으로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죠? 무슨 밑줄 좀.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때는 현금 과부족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썼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의하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가주시냐면, 여러분, 계정 과목 좀 밑줄 주시려고요.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170페이지. 170페이지. 170페이지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계정 과목. 자, 170페이지에 여러분 맨 아래 잡손실 보이세요? 잡손실?
맨 아래 잡손실.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까지. 일단 우리가 잡손실이나 잡이 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데서 썼죠? 또는 자, 밑줄 좀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용까지 보시고. 맞죠? 우리가 임시계정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이나 잡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보셨어요? 자, 이제 다시 여기 보실게요. 이제는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라는 거 할게요. 잘 들어보시면 원래는 진도대로 나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맞죠? 진도대로 나가는 게 맞는데 그 진도대로 나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맞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시너지라는 용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저께 현경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이 두 개도 계정과목 임시계정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페이지가 떨어져 있어도 연관되어 있는 애들 같이 할 거예요. 아시죠? 이걸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아시죠? 왜냐면 나중에 그 수강 평가할 때 저 새끼는 저예요, 여러분들. 저 새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수학이 좀 많아가지고 양해를 구해도. 자, 해보죠.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도 임시계정이고요. 얘도 재무상태표에 12월 31일 잔액이 0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해보죠. 일단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먼저 해봐야 되겠죠? 해보네. 자, 일단 가지급금은요. 여기 지급이라는 말 보이시죠? 지급. 지급이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지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급은 현금이 나간 거. 유출이라고 좀 유식하게 할게요. 나간 거. 그 다음에 가수금의 숫자는 우리가 미수금 할 때 그 숫자 씁니다. 받을 숫자 쓰는 거죠. 받을 수. 그럼 가수금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받는 거니까 얘는 들어오는 거예요. 유입. 내가 표현할게요. 근데 얘는 핵심이 뭐냐면 계정과목을 알 수가 없어요. 뭔가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갔는데 그 계정 과목을 깜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이쪽은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바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가끔씩 회사 통장에 뭔가 들어오고 나갔는데 이게 뭔지 알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잠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여기 있는 가지급금은 왜 나갔지 계정 과목이죠. 왜 나갔지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 되셨나요? 가수금은 왜 들어갔지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영업사원 본사죠. 항상 여러분 나중에 우리 비용 쪽은 꼭 공장, 본사, 영업, 외적인 비용 부분 꼭 해야 된다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공장 500건대, 본사 800건대, 영업 외적인 500건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영업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예상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출장비 지급할 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차변에 뭘 쓰냐? 자,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회사가 종업원한테 출장비를 주면 얘가 어떻게 쓰고 올지는 언제 알아요? 출장비 줄 때 바로 알아요? 출장비 주면서 뭡니까? 출장 용도로만 쓰겠지? 그건 여러분 둥해죠. 맞죠? 관심법을 본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쓰고 오는지는 그 출장 간 사원이 영수증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경리 쪽에 알려줘야 그때서야 파악이 돼요, 회사는. 이해되세요? 아직 출장비를 줄 때는 파악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갔죠. 뭔가 나갔는데 아직 왜 나갔는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이유를 모르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왜 나갔지? 아직 계정과목을 모르잖아요. 왜 나갔는지. 되셨어요? 그럼 빵꾸가 차변에 나죠. 그럼 여기에다가 가지급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항상 임시계정 빵꾸난 거죠. 빵꾸난.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우리 시험은 가지급금 뭐를 내냐면 이 첫 번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출장 간 사원이 복귀해가 정산하는 거네요. 알죠?
그래서 이거네. 사례 두 번째 되는 두 번째. 보시면 자 출장 후 복귀한 사원으로부터 지급한 금액 50만 원 가지급금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50만 원 중 40만 원은 교통비, 숙박비, 지출 증빙을 제출받아 확인했대요. 그럼 얘가 숙박비나 교통비 용도로 쓰고 왔구나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렇죠? 50만 원 줬더니 40만 원만 쓰고 온 거예요. 참 바보죠. 더 쓰고 와야지. 맞죠? 안타깝죠, 많이 여러분들. 왜 안타깝냐? 회사 입장에서 좋아해요. 야, 성실하게 돼서 성실하게 썼구나. 잘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 내가 속해 있는 부서의 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더 쓰고 왔겠죠. 맞죠? 나만 이쁨 받는 회사에는 이쁨 받지만 부서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더 쓰고 가야 더 쓰고 그죠? 길거리에서 대화야 길거리에서. 그래서 확인받아서 남은 금액이 10만 원 남았죠. 그거를 회사가 현금으로 반환을 받았대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40만 원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 걸 알았죠, 여러분들. 쓰고 온 걸 이제 알았으니까. 되시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좀 이따 해주실 건데 이렇게 우리가 출장비 용도로 쓰고 온 거 있죠. 썼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장비 용도로 썼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여비교통비라 불러요. 맞나? 여기 출장비나 숙박비, 교통비 이거 밑줄 좀 칠까요? 나오는 길만 한번 밑줄 칠게요. 어디 있냐면 168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여비교통비라고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여비교통비는 어디에 비치냐면 첫 번째 줄에 중간서부터 종업원이 업무 수행 있죠? 여기서부터 식사대까지 밑줄 좀요.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거리 지방 출장 가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운임, 일당, 숙박료, 식사대 이런 것들 우리가 여비교통비라 불러요. 교통비 말 그대로 교통비고요. 되셨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재정과목 여비교통비 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 검색하실 때는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 거셔야 되는 거고 등사니까 되셨어요? 자 그럼 비용이 증가한 거죠. 발생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되셨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회사는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야죠. 반환을 받았잖아요. 현금이 늘어야죠. 현금은 어디로 늘죠? 차변되면 차변이죠. 현금은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차변. 그럼 빵꾸가 어디에 나요? 좀 가지급금 50만 원 기록되어 있는 원인 파악해서 떨궈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빵꾸가 대변에 나죠, 대변. 맞죠?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항상 장부에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급금 장부에 50만 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50만 원 알리셔야 돼요. 가끔씩 여기 40만 원 정도 분들이 계세요. 항상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으로 날리셔야 돼요. 가지급금은 장부에 50만 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날릴 때도 50만 원 날려야죠.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이 대별로 이렇게 지워질 거란 말이에요. 시험은 이 사례 두 번째 분류만 물어봐요. 아셨죠? 요거 주의하시고.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요거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차피 제가 어저께 나눠드린 의무도 있어요, 이거. 같이 풀 거니까 일단 기출문제만 좀 풀어보죠. 자, 몇 페이지냐면요, 87회. 87회. 380페이지. 380페이지 8번이네요. 380페이지 8번. 같이 해보자, 여러분들. 어차피 좀 이따 실기 때 여러분들 하실 거니까. 자, 12월 19일자 있죠, 여러분들. 그거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은
자, 영업부 사원 최지방이, 그죠? 지방을 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죠, 여러분들. 사과드릴게요. 최지방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그럼 우리 가지급금은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4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정산했으니까 가지급금의 원인을 파악을 한 거죠. 그럼 가지급금 40만 원 까는 얘기예요. 이게 되시겠나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가로 안에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대요. 우리 원래 가지급금은 여러분 최지방을 내가 줬었을 때 최지방 걸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가지급금도 최지방에 대해서 내가 가지급금 회수했다라고 걸어줘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차피 또 거래처 걸지 말란 얘기예요. 자, 보니까 어떻게 쓰고 왔냐면 왕복 교통비 숙박비 이게 여러분 여비교통비죠. 요걸로 35만 원을 쓰고 온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40만 원 줬더니 35만 원만 쓰고 5만 원을 반납을 한 거죠. 근데 회사는 반납을 받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분개를 끊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발생하죠, 여러분들. 발생이라고 해주시는 게 딱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용,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자, 여비교통비는 성격이 비용이니까 차변. 그렇죠? 발생이 있으니까 그대로 차변. 여기에 여비교통. 물론 800번대 적으셔야 돼요. 영업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얼마? 35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어떻게 돼요? 늘어요, 줄어요? 늘죠. 항상 우리 회사 입장이니까 회사는 5만 원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5만 원 보이죠. 전 빵꾸가 대변에 나잖아요. 그렇죠? 대변에 가지급금 없애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40만 원 기록돼서 40만 원 날려야죠. 그래 0이 되잖아요. 보시 마시고 가지급금 대변에 없애는 거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사례 2번만 내는 거예요. 사례 1번 잘 안 내니까. 네, 되시겠나요? 이렇게? 자, 숙제 내는 것도 있어요. 가지급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유제. 자, 이제 가수금 할게. 가수금. 자, 보시죠. 하면 자, 2000X1년 5월 7일 자, 원인을 알 수 없는 5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라고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보통예금 잔고가 5만 원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들어왔지죠? 계정 과목이 알 수 없는 왜 5만 원이 들어왔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수금이에요. 들어왔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렇죠? 물음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왜 들어왔지 계속 벗어나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가수금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수금 임시 계정이니까 빵꾸 나는 곳에 적으시면 되겠죠, 항상.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통예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우리 보통예금 성격이 자산,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참여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빵꾸는 대변을 애가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살이 두 번째네요. 원인 파악하는 거 일반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자, 가수금 5만 원의 내역을 확인한 바. 딱 보시자마자 가수금 그럼 임시 계정인데 원인 파악했으니까 없애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셔야 된다. 자, 주식회사 민국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혔다. 5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게 이거 외상값 받은 거구나라는 걸 파악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일단 계정권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나와야죠. 자, 외상 매출금 성격 뭐죠? 자산이죠, 여러분들. 예.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차별. 자산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네? 할 수 있습니까? 감소죠. 회수. 여러분들 항상 외상 매출금은 이런 외상 매출금은 내가 외상으로 판 금액이에요. 외상으로 팔아야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걸 회수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줄어야죠, 여러분들. 채권은 회수하면 줄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회계할 때마다 내가 좀 바보같이 않나요? 혹시 생각하다 보면 이걸 왜 내가 모르지? 정상이죠, 그렇거든요. 저도 회계하기 전까지 그런 고민 한 적이 없어요. 처음 할 때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예전에 고민도 안 했는데 정상이에요. 채권은 회수하면 줄어요. 그래서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회수하면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 그래서 대변. 그럼 방구가 어디야? 빵꾸가 차변하죠. 차변에 가수금을 빵꾸나는데 적으면 자연스럽게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으로 없어질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 당연히 두 번째 분이 임시계정.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 여기. 항상 임시계정을 없앨 때 또는 쓸 때는 빵꾸나는 것을 쓰신다. 이게 결론이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얘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좀 찾아볼게요. 여기 좀 85회. 85회. 네, 어디냐면요. 85회 394페이지 1번. 394페이지 1번. 394페이지 1번. 1번. 8월 2일자 있죠,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일단 보통예금이 늘었겠죠, 여러분. 입금이 됐으니까. 자, 근데 입금자 명이 불분명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인 모를 돈이 통장에 꽂혔다는 뜻이잖아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는 좀 회계처리 해보면 일단 보통예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들어왔으니까 증가하죠. 우리 보통예금 성격이 자산, 본래 위치 어디? 차변. 증가했으니까 그대로 처리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이번 주까지만 할 거예요. 요래서 차변, 요래서 되게 어렵고 아시죠? 아시죠? 갑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선생님 갑질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이제 여러분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런쪽으로. 힘들어서 아닙니다, 절대. 200. 그럼 빠꾸가 대변을 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들어갔지 계정 과목 써야죠, 여러분들. 그게 가수.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정 과목만 잘 외우시면 여러분들 쉬워요. 계정 과목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 쓸지 모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숙제했던 것 중에 좀 어려우셨던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뭔지 좀 알거든요. 대략. 자,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제가 숙제냈던 것 중에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만한데요. 여기 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네. 88페이지에 뭐를 어려워하셨을 것도 해당은 보셨죠? 제가 좀 하신 거 보고 지금 하셨죠? 숙제? 네. 해답 보셨나요? 해답 있는데 뒤에?
해답이 뒤에 있어요. 90, 91페이지. 있는지 몰랐어요. 90, 91페이지. 어떻게 알려드려요? 제가 죄송해요. 해답 알려드릴 거. 뒤에 해답이 있어요. 찾아서 봐야지. 미리하는. 예, 그렇죠. 답은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네. 30번이 좀 어렵거든요. 88페이지 30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닌가? 30번. 네. 30번은 뭐 껌이어서 한번 좀 껌이네. 아니죠. 30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지금 주문 내용이 있나요? 어려우셨을 거예요. 30번이면 30번. 네. 초심자분들이 하기 30번 좀 어려워요. 자, 읽어볼게요. 30번. 88페이지 30번. 보면 자, 강남 실업에 상품 2천만 원을 매입하고 3월 10일에 지급한 계약금, 이거 선급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급한 계약금이니까 선급금 20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전액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3월 15일 날 계약금 200만 원 줬기 때문에 상품 2천만 원짜리를 받았을 때 1,800만 원만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했다는 뜻이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기 끄는 거 이건 잘 끊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일단 보통예금에서는 1,800만 원 나가거든요. 그죠?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이해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상품을 인도받았으면 상품이 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품은 얼마 늘어요? (2천만 원) 늘어요? (1,800) 늘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늘어요. 2천만 원. 맞죠?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죠. 대변이 뭐가요? 선급금. 그렇죠. 저 하시는데? 저 괜히 무시했나? 선급금이 왜 대변으로 가요? 아, 그래서 그거 맞긴 한데. 네, 그죠. 선급을 받아서 선급금 받은 걸 차가 아니에요. 왜냐면 선급금이 자산 이유가 있었죠. 왜 자산이 아니라? 그죠. 내가 계약금 준 것만큼 나중에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산이지 권리. 권리는 언제 없어져요? 물건을 넘겨받으면 없어져요. 선급금. 들리세요? 물건을 넘겨받았으니까 선급금이라는 권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상품이 2천만 원짜리 우리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200만 원만큼의 선급금을 까는 거예요. 이거 괜히 했나? 괜히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꽤 냅니다. 나중에 세무 이익까지 계속요. 아시죠? 7번이요? 응? 86페이지 7번이요? 이게 현금이 어디로 가는 차를 이게 좀 헷갈려. 과소액이잖아요. 과소액이면 실제가 부족한 거죠? 그죠. 현금 과소액. 숫자가. 네, 그렇죠. 과대 과소. 그죠.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뭐 어려우신 거 있으셨나요? 또? 좀 어려우신 숙제 냈던 거좀 어려우신 거. 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 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안 냈을 거예요. 뭐 어려우셨던 거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87페이지 16번 괜찮으셨나요? 87페이지 16번 16번 괜찮으셨어요? 어차피 오늘 할 거 있으니까 혹시 그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이따 숙제할 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질문 아셨죠? 자, 됐고요.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일단 문화적으로 넘어가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요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해요. 여기 추심 그리고 밑줄은 안 칠 거라
밑줄 안 쳤죠, 여러분들. 83페이지. 83페이지. 자, 83페이지 맨 아래 가로 3번 가지급금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요. 자, 얘는 언제 쓰느냐? 거기 지출 밑줄 첫 번째 줄에 지출 밑줄 뭔가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띄어서 밑줄 처리할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까지 주시고 이건 좀 뭔가 나갔지만 계정 과목 같은 거 모를 때 내셨어요? 이때 쓰는 게 가지급금. 자, 그리고 145페이지. 자, 145페이지 가로 7번 가수금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145페이지에 가로 7번 가수금. 자, 일단 입금서부터 쭉 밑줄입니다. 입금서부터. 입금되었으나 계정 과목 또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다. 145. 가로 7번. 써주셨나요? 입금되었으나 그때 주시면 돼요. 꼭 현금이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뭔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다들 너무 추시할게요. 제가 사례는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냐면 자, 여기 갑돌이가 어업을 이거 어업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갑돌이가 어업을 쓴 사람입니다. 어업을 쓴 사람, 어업을 준 사람. 또 민국이는 어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갑돌이가 어음 금액은 1,000원을 준 거죠. 1,000원짜리 어음을 준 거죠. 되셨어요? 그리고 5월 15일은 갑돌이가 민국에게 어음을 준 날짜고요. 이때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죠, 여러분들. 8월 15일은 어음의 만기. 이때 되면 민국이는 갑돌이의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1,000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놓고 제가 사례 4가지 알려드려야지. 자, 첫 번째 뭐냐? 받을 어음의 추심. 할게요. 추심. 혹시 여러분들 추심기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추심기관? 안 들어보셨죠? 추심기관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빚을 안 갚으시잖아요. 은행한테 돈 빌리셨는데. 맞죠? 그럼 은행이 채권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행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채권을 대신 받아줄 기관한테 나 대신 좀 받아줘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제가 주인공, 민국이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민국이 저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어음을 제가 받으러 가야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8월 15일이 되면 갑돌이를 찾아가서 1,000원 내놔라고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갑돌이가 제주도에 살면요. 1,000원 받기 위해서 안타깝죠, 많이. 비행값이 더 나와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한테 찾아가서 나 갑돌이한테 1,000원 제 거래은행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제 거래은행에 찾아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1,000원 받을 수 있는데 이 1,000원을 은행이가 대신 받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거래하는 은행이 제주도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은행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갑돌이가 거래하는 은행 인출 시도해요.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1,000원을 받겠죠? 받아다 주겠죠? 만약에 정상적인 애라면 비정상적인 애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정상적인 애래요. 그럼 얘가 정상적인 애라고 하면 1,000원을 집어넣을 테니까 제가 거래한 은행에서 인출했겠죠? 그럼 1,000원 다 줘요, 저한테? 저 수수료 내놔라고 하겠죠. 그게 10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심플하게. 아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제가 1,000원짜리 어음을 은행에게 넘기면서 100원의 수수료 띄고 나머지 900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해보자. 자, 그러면 제가 은행한테 어음을 넘겨주잖아요. 받은 어음을 넘겨주죠. 그럼 친구로 넘겨줘야지, 어음을. 그럼 받은 어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응? 감소죠.
넘겼으면 받을 거면 줄어야죠. 어음을 받은 것과 어음을 넘겨주는 다른 의미잖아요. 다른 의미면 감소고 같은 의미면 증가예요.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은 증가. 어음을 상대방한테 넘기면 어음은 내 잘못에서 없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받을 어음은 넘겨주는 감소. 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받을 어음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원래 여기 있지 어디? 차변. 그리고 감소했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얼마로 감소시켜요? 그렇죠. 1,000원이에요. 900원 받았다 900원이 아니에요. 장부에는 어음은 1,000원짜리 어음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은 1,000원 정도. 감소. 보세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받았다. 뭐 900원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900원. 제가 앞으로 계정광명이라고 하면은 문제에 언급된 계정광 쓰시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게 보통요금이면 보통요금, 당좌요금 당좌요금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번에 100원은 제 입장에서는 비용 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심부름,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광 했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죠?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광. 맞아. 수수료 비용.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광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요. 맞죠? 비용이 발생해요, 감소해요? 발생하죠, 여러분들. 맞죠? 물론 비용이 증가하지 발생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이죠, 여러분들. 차변에 수수료 비용 줬는데 얘는 800% 적으셔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여러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본사에서 판매하거나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두 번째 뜻도 있어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비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매출 영업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제발 좀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어디 가서 요거 여러분들 이거 좀 여러분 이거 좀 외워주세요 라고 좀 해주세요. 요거 돈 여기 영업 관련 비용.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죠. 여기.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본사 내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얘는 후자예요. 왜냐면 받을 어음과 관련돼서 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을 어음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다 할 때 받을 어음 쓰잖아요. 받을 어음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쪽 맞죠? 상품을 팔고 어음 받은 받을 어음 쓰는 거니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본사라는 뜻이 아니다.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자입니다.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뜻입니다요. 되셨죠? 이게 추심. 자, 일절 좀 치시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 추심은 회계 2급부터 세무 1급까지 계속 나와요. 회계 2급 때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계속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분개가 변하지 않아요. 자, 79페이지죠? 자, 어디 있냐면 79페이지 맨 위에 여러분들 추심 위임배서라고 있죠? 거기 추심에만 있죠, 추심. 추심에만 있죠, 추심. 자, 세 줄 다 밑줄 좀 치게 추심이 뭔지 아셔야 되니까 밑줄 좀. 어음은 만기일에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아니라 은행에 추심, 여기 신고시키는 거 추심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령하며 추심 과정, 즉 심부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심 수수료, 심부름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 여기 계정 과목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는 이게 계정이고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그 추심과 관련된 게 지금 우리 문제는 없네요. 추심은 냈던 적이 좀 많이 없어요. 추심은 나중에 제가 실기에 별도 넣어놨으니까 대신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칠판 보시면 이제 받을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받을 어음의 할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인 아닙니다. 할인 행사. 그 할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먼저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례 가지고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날짜가 7월 15일이에요. 지금 날짜가 7월 15일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7월 15일이면 갑돌이한테 1,000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야지. 8월 15일이 돼야 갑돌이한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지금 자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종업원들 지금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아셨죠? 종업원들은 열심히 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월급 줘라 너 월급도 안 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종업원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만 기다리면 1,000원이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이 어음만 영어 보여주면서 우리 힘냅시다 화이팅! 이라고 하면 여러분 화이팅이 날라와요? 육두문자가 날라와요? 벽돌까지 날라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 뭐냐면 어음의 할인이 뭐냐면 내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요. 자금이 부족해서 어음이 만기 전이죠. 어음이 만기 전에 돈을 미리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불러요. 들리세요? 어음이 만기 전에 내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 같은 데 있죠?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미리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가 1,000원짜리 어음을 7월 15일 날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이 1,000원 다 줄까요? 우리 바보는 아니죠. 8월 15일이 내가 1,000원 받는 건데 그럼 7월 15일이면 한 달 전이니까 당연히 가치가 1,000원보다 작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사례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9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은행이 준 게 900원이래요.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어음의 할인을 매각거래로 보세요라고 출제를 해요. 매각거래가 뭐냐면 이 어음을 만기 전에 은행에게 판 거래로 보세요 그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은행한테 1,000원짜리 어음을 9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보세요 그 뜻이에요. 되시겠죠? 1,000원짜리 어음을 9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의 손실이 났죠. 처분 안 해서. 이게 되시겠어요? 자, 그럼 공개해볼게요. 자, 그럼 받을 어음을 은행한테 팔면 내 받을 어음이 내 장부에서 없어져야죠. 그죠? 자, 그럼 받을 어음은 성격이 자산, 본래 위치 차변. 네, 감소했죠? 넘겼으니까.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니까. 괜찮나요? 자, 근데 900원 줬대 은행이. 난 900원 받았겠죠? 그럼 차변에 계정가로 900원. 현금 대 현금. 되시겠죠? 여기에다 뭘 적으냐면 처분 손실 적어야 되죠. 1,000원짜리 받을 어음 900원에 판 걸로 오는 거예요. 이랬어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그럼 받을 어음 처분 손실하면 되잖아요. 받을 어음을 처분하면서 손해봤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써요. 뭐냐면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받을 어음하고 예상 매출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되셨나요? 이 정도 안 비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우리 회사가 채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 되셨나요? 자, 얘는 어디로 가주시냐면 79페이지에 세 번째 칸 어음의 할인 매각 보이시나요? 어음의 할인 매각 79페이지 세 번째 칸 보이시죠? 자, 일단은 두 줄 다 밑줄이에요. 은행이 어음 소지인의 의뢰에 방금은 저였죠 여러분들. 제가 만기 전에 여러분 돈 땡겨달라고 의에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매각거래, 이게 중요해요. 매각거래 시 할인료, 지금 방금 100원이었죠 100원 맞죠? 100원은 매출채권 처분손실, 우리 계정 과목이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건 우리가 계정의 성격이죠. 계정 과목 성격. 자,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계정 과목 밑줄 좀 쳐야 되니까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 가주실게요. 자, 170페이지에 여러분들 중간쯤 보시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보이세요? 자, 보이시죠? 자, 일단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첫 번째 줄, 그 할인 이자까지입니다. 할인 이자. 매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처분하는 거죠, 여러분들? 양도하다.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방금 할인? 할인하는 경우 할인 이자를 주고. 요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 가지고 할 건데 88입니다. 88이니까 얘가 370페이지네요. 370페이지. 문제 4번에 2번. 370페이지 문제 4번에 1번. 죄송합니다. 4번에 1번. 4번 1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읽어볼게요. 8월 16일. 자, 읽어보면, 자, 아산 상점의 밑줄죠.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거음이시고, 여러분 앞으로 약소거음, 전자어음 이런 말 보실 건데 그냥 어음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핵심 뭐냐면 상품을 팔고 받은 어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밑줄 치면 계정 과목이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받은 어음이란 얘기예요. 상품을 팔고 약속한 어음이니까 내가 받은 어음이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요거 계속 볼게요. 40만 원을 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은 내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할인받고 밑줄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입하다. 이름이 어렵죠? 예입이 뭐냐? 예금에서 입금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당좌 예금 통장에 넣었다 그 뜻입니다. 예입하다. 아시죠? 그럼 얘는 친절하게 좋네요. 계정과 밑줄 좀요. 단 관련 비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할 것. 이 뜻이죠. 내가 40만 원짜리 어음을 은행에게 15,000원 뺀 거 38만 5천 원인가요? 38만 5천 원에 팔아서 나머지 15,000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럼 분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좀 이따 할 실기도 했어요. 3교시쯤 아마 실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1교시 하고 실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 실기 그렇게 하면 10분밖에 못해요. 보시면. 자, 그럼 일단 받으럼을 은행에게 팔았으니까 받으럼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넘겼으니까 감소. 받으럼은 성격이 자산. 본래의 위치 어디? 차변. 감소니까 대변. 얼마로 없애요? 40만 원입니다. 받으럼은 40만 원으로 적혀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당좌 예금 통장에 넣었으니까 당좌 예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 당좌 예금은 성격이 자산, 예금 적금 들어온다.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예입했으면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래서 여기에 당좌 예금.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다 안 읽고도 여러분 할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세요. 몇 번 푸시다 뭐 할인이냐니까 다 안 보시고 그냥 필요한 거 없어 쏙 빼내실 수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 그래서 됩니다, 여러분들. 몇 번 하다 보면 이 문제구나. 딱 느낌이 와요. 어느 파트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15만 원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우리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의 성격이 비용의 비용, 손실이라는 개정은 없어요. 이익 손실은 우리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사변의 대출 채권 적은 15,000원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쉴 건데 좀 숙제 검사부터 먼저 할게요. 숙제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 10분 쉬겠습니다.